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얼마 전부터 이제 건설기계에 대한 매기세가 한번 쏠렸기 때문에 지금 건설기계주들이 잘 버텨주고 있죠. 자, 따라서 자, 건설기계 관련주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뉴스가 떴어요. 건설기계가 한박 웃음을 짓다. 뭐 대창단주, 현대보다인, 프리엠스, 테라사이언스 뭐 이렇게 뭐 수능중국 상관없어요. 뭐가 한숨 푹푹이야. 그래서 건설기계주는 좀 좋긴 한데 건설기계주가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너 종전이 되면 건설기계가 당연히 재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참고만 해야 하잖아. 뉴스는 참조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한참 전쟁이 심한 데다가 지금 몰도바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으로 인해서 이중국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하기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움직였겠냐? 건축에 대한 얘기가 있죠. 지금 이제 10일 날, 그죠?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럼 이제 재건축 재개발 얘기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데, 건설이 움직이면 당연히, 그죠? 이런 친구들이 움직이겠죠. 건설기계가. 자, 건설기계가 움직이는데,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을까?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렸지, 그냥 참조로만 알고 계신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추세를 보자. 그래서 니들이 난 월봉에서 비싸면 안 살 거야. 아무리 좋은 뉴스든 안 살 거야. 자, 이렇게 마음 먹고 주식을 보는 거예요. 자, 봤더니 대모는 대장주인데 우리가 벌써 차익 실현 해놨기 때문에 높아요. 신규로 들어가려면 딱 5일선밖에 없고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이제 매도를 한 친구들이지만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5일선이고 신규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사신 분들은 지금 제 친구도 아직 안 판 분들이 있고 안 판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팔았는데 안 팔았더라고요. 안 팔았을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5일선 깨지 않는 한 그냥 들고 가라. 매도 천천히 할 거면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이 친구를 예전에 여기서 샀어요. 제가 추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시장에 떨어져서 물린 거야. 1년을 고생했어요. 근데 이 수익이 났죠. 월봉에서 바닥에 샀을 때 밀렸을 때 버텨주면 그러고 밑에서 추세 전환 해놓을 때 사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나요. 이거는 다 그래요. 웬만한 종목이 다 이런 길을 걷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사기 때문에 그린 거야. 사료주들도 지금 한일사료, 현대사료 싹 날아가고 있는데 월봉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봤을 거예요. 우리는 아예 못 사게 해요. 제가 멤버일도 아예 못 사게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위치는 이런 데인 거죠. 이런 데. 그래야 수익이 나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거나 데모가 왜 대장주냐면 그런 이슈가 떴을 때 이 친구가 제일 빨리 뛰어나갔으니까. 제일 빨리 뛰어나갔어요. 대장주 번호부 알려드렸죠.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면 뉴스가 떴을 때 ABC라는 종목이 있어. 제일 빨리 뛰어나간 얘가 대장주예요. 물론 시총 대장주는 틀린 거예요. 시총의 대장주는 현대건설기계예요. 그러고 막 그릴 거야. 막 그러고 이제 반도체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되고 그렇지만 역시나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에 대한 대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 투자하고 이런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 틀려요. 틀린 거야. 실전하고는 틀린 거야.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왜 책으로다가 아무리 그 중국의 고수들, 무술 고수들, 왜 서양의 격투기 선수 만나면 엄청 혼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많은 거 말고 제가 생각하는 실전 투자에서 대장주는 이런 애들이야. 뉴스가 떴을 때 제일 빨리 떴다. 얘가 안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잘 버텨주고 그렇다고 얘네들이 안 가냐? 얘네들이 가요. 우리는 이거를 대안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봤어요. 제가 데모는 살 친구가 아니고 우리 그 멤버를 제가 못 사게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이제 5일선 깰 때까지 들고 가라고 하긴 했는데 나머지 친구가 떴는데 프리엠스는 이제 이쪽 주식이긴 한데 이재명 관련 좀 엮여 있는데 이 친구는 사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앞으로도 당분간 살 마음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산을 기준으로 제가 주식이 태동과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주식이 이제 기간적으로 거치나에 빵 뛰죠. 어느 주식이든지 하늘 높이만 올라가지 않아요. 그죠? 좀 횡보도 거치고 떨어지고 제자리가 오게 되는데 여기 제자리가 오게 됐을 때 V자 반등하기보다는 충분히 쉬게 되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일어나게 돼요. 우린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주식을. 그래서 턴이 하는 초기에 사기 때문에 수익이 큰데 프리엠스를 갖다 저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으면 돼요. 요렇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았는데 여기서 안 샀단 말이지. 이재명 관료주로 뛴 거예요. 이게 예전에 정치 테마주로 우하향이잖아요. 지금 우하향인데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V자 반등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제대로만 뛰면 여기를 가요. 그렇지만 하나 부러워하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5개월선 지키러 와요. 이렇게 지키러 오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사도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야. 알았어. 프리랜서 알았으니까 우리 떴다며 20% 갔잖아. 잘 날라가든 말든 나 기다릴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 돈 매매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아까울 일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대창단조도 떴는데 월봉에서 보면 대창단조 같은 친구가 낮은 친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월봉에서 높은 친구들이 더 잘 가요. 빨리 가고 이런 친구들 살 때는 예전에 제가 대창단조를 뭐라고 그랬냐면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다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저는 이런 친구들도 좀 무서워해요. 높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사서 몰리면 피해를 주게 되고 특히 멤버님들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면 이 손절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힘들으니까. 대신에 멤버님들이 손절 못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월봉 바닥에 있는 종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손절 못해도 한두 달이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종목을 자꾸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창단주를 제가 이 뒤로 빼는 거예요. 날아가든 말든 신경 안 써요. 현대해보다임이 부대장주예요. 부대장주인데 이 친구를 샀으려면 여기 샀어야지. 그죠? 여기 샀어야 되는 건데 못 샀으니까 패스인 거예요. 굳이 못 산 종목이 목표가 찍었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패스인데 자 그러면 다른 종목 살만한 게 없을까 해서 저번에 건설기회를 제가 싹 뒤졌죠. 싹 뒤졌어요. 맘 잡고 뒤져가지고 차단했어요. 차단했는데 항상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할 때 현대두산인프라 코어가 어차피 이 친구도 산을 그려놓으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프리엠스처럼 여기서 바로 뛰지 않았단 말이죠. 기간 조정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시장이 좀 안 좋긴 한데 저번 달에 뭔가 꼬리 달고 바닥을 확인시켜줬고 5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물론 여기까지 밀리면 위험하겠지만 여기만 안 깨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6,500원.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봉을 봤더니 이 친구가 추세 전환과 턴을 자꾸 시도하고 있죠.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주봉에서 이격의 밀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격이 모일 때가 있어요. 이격이 모이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주식이 만약에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역별이 돼 있겠죠. 20주선, 그죠? 10주선. 이렇게 5주선이 있는데 주식이 급락을 하게 되면 이게 벌어져요.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으로 벌어지겠죠. 요게 이격이에요. 이동평균선 요게 이격이거든요. 요게 이격이 모였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가진 거야. 자, 근데 주봉에서 어떤 친구들인지 20주선이 올라타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도 올라갔다 얘를 찍고 또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거 깨면 큰일 나요. 근데 현대두산인프라 코어를 봤더니 제가 저번 영상 때도 이 친구가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 안 밀렸어요. 오늘 안 밀리고 주봉에서 보니까 이쁘게 1선 위에서 끝났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음 주부터 두산인프라 코어가 20주선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이 친구는 앞으로 추세를 틀어서 7,800원, 8,000원까지 갈 확률이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일봉을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 대량 거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잘못하면 보초병이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보초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보초병은 쓸 수 있지만 최대한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빵 때리면 팔면 돼요. 한 번 수익 내고 기다렸다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 조정의 길이가 아까 제가 길다고 그랬죠. 자, 이게 가격 조정이에요. 가격 조정. 그러니까 기간 조정 거의 1대1의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 친구는 안정적이고 설사 시장이 무너지든 어쨌든 지켜줬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이 4%가 폭락을 해도 안 무너진 애들이야. 우리나라 코스닥 2%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애들, 즉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친구들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보다 강한 친구.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보다 강한 친구들이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 살짝 무너질 수 있었을 때 시장이 살아나잖아요. 빵 때려요. 왜? 시장이 무너졌는데도 저렇게 강하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누군가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가 도화 엔지니어링인데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 또 찍고 나갔어요. 이 친구도 제가 좋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가 월봉 바닥권에서 몇 달 전에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추세가 우상향이죠. 제가 주식은 우상향에 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사긴 좀 부담돼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떨어졌다 올라왔어. 살기를 자꾸 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창대지가 살기를 자꾸 주듯이 자꾸 살기를 주는 건데 주봉에서 여기죠. 옷을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이번 주에 정확히 여기서 안 끝났어요. 근데 또 지금 사긴 힘들어. 오늘 저점에 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봉을 봤더니 또 찍고 나왔죠. 여기. 오늘 마이너스 저점이 2%야. 그러니까 오늘 종가에 팔면 한 8% 수익 난 거예요. 이 어려운 시장에 8%야. 근데 도화 엔지니어링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이 친구들 두고 계신 분이나 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권에 있어야 맞아요. 우린 여기부터 얘기한 거고, 그죠?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떨어질 줄 알았지 모르지만 최소한 내가 주식을 할 때는 이런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났어요. 도화엔진행 지금 시작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작한다고 해서 양봉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전 주식 양봉에 사는 거 싫어해요. 올라갔다 눌러줘서 이렇게 꼴이라도 여기서 사요, 여기서. 그래야 살 때부터 수익권이 이제 기다립니다. 이대로 날아가면 우리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만만치 않아서 또 월요일날 이 친구가 바로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힘들 거예요, 지금. 우리 방망이 짧게 잡아야 사는 세상이니까.
자, 시노펙스가 많이 밀린 것 같아서 전혀 안 그린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면 이때 벌써 추세 전환을 해놨어요. 언제 났냐면 요렇게 2월 달에 해놓은 거예요. 자, 2월 달에 해놓고 저번 달에 잘 지켜졌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요 자리만 안 깨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고 주봉에서 봐도 역시 괜찮습니다. 그죠? 이렇게 추세가 이쁘고 아까 금방 현대두산 인프로코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친구는 벌써 20주선이 언제 올려놨냐면 요때 실패한 거고 3월 25일부터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켜줬으니까 조정이 들어가고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두산 인프라코를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왜 보초병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다음에 이렇게 보초병을 서요. 이제 뭐 바로 뛸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위치에 있는 거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노펙스는 전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정도 밀렸다고 해봤자 어차피 우리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런 데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어서 손실권도 크지 않고 자, 또 하나가 우리가 실전에서 수급이라고 아까 제기해드렸던 거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뺏는 이런 매집봉이 월봉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고 추세에 턴이 돼 있을 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사놔야 내가 시장이 무너지든 뭘 하든 대폭락이 와도 버텨주는구나. 즉 시장보다 약한 친구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요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수선중 것도 추세는 잘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만 안 깨면 돼 여기만. 이제 목표가 1차가 여기인데 4,900원대? 여긴 갈 것 같아요. 그죠? 주봉을 봐도 60주선 우리가 보통 수급주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아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보통 일봉에서는 61선이 있고 주봉에서는 60주선이 있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이 있는데 각각의 이런 자리를 뚫고 돌파하고 안착해 줄 때가 제일 좋아요, 주식은.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 뚫어놨죠. 그러니까 이 친구 다음 주에 또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여기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깨면 여기까지 밀려요. 안 깨고 돌아 나가면 매수. 깨면 기다렸다 여기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안정적인 거고 추세가 오늘 3%가 밀린 게 많이 밀린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시장이 안 좋아서 밀린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동안. 그죠? 그냥 어차피 시장 좋았어도 이 친구는 오늘 떨어질 친구예요.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친구야. 이날 14%, 이날 13%, 어제도 18% 갔다 왔는데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한 거죠. 그죠? 이렇게 안 쉬는 게 신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관심 가져야 돼요. 예, 맞아요, 라연님. 방망이를 작게 잡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 달 동안 수익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시장 불안할 때는 만약 나쁜 건 아니에요. 자, DI 파워입니다. DI 파워는 저 같은 경우에 저 높게는 샀는데, 자, 이렇게 5일선 안 깨는 선상,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월봉에서 보면,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일봉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가 이쁘죠.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요렇게 18,000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찍고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거래량이 터져서 들어오면 뛰면 여기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봉을 보니까, 똑같아요. 수선중업하고. 뚫어놔서 심하게 밀리면 이런 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놨고, 만약 여기 가면 저는 손실권이거든요. 와서 찍고 나가면 몇 번에도 말씀드리려고요. 60선 지키면 괜찮다고, 목표가 여기가 되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추가로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거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봐야 되고, 서한계공업 같은 친구들이 오늘 0. 몇 프로 밀렸다고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친구도 보면, 여기 있잖아. 그죠? 추세가 이쁜 거고, 주봉에서도 60선 위에서 끝났어요. 요거 위에, 그럼 깨도 사실은 요거 지켜줘야 놓거든요. 깨도 요까지 와요. 더 살 거예요. 어떤 위에서건 추세가 이쁘고, 일봉에서 누군가의 개입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걸 수급이라고 부르고, 쉽게 표현하면 세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차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가격 조정에서 기간 조정이 있는데,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빵 들어왔죠. 누군가의 개입이 있고 이건 실전에서 제가 수급이라고 하는 게 이런 애들 수급이라고 해서 저는 수급 매매를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 이런 행동이 나왔는데 여기서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가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죠. 물론 시장이 폭락해서 여기 올 수는 있지만 그럼 또 사야죠. 이분들을 믿고서 그러면 다시 빵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걸려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우린 다 수익권이었어요. 요거 안 팔아서 그린 거예요. 제가 안 팔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자, 해인을 봅니다. 해인을 봤더니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가 이쁘죠. 단지 해인은 아직 DI 파워라든가 이런 DI 파워나 이런 친구들은 서암기업 이런 친구들은 아직 목표가를 못 찍었는데 해인은 찍었어요. 이쪽 세력분들이 빠른 거야. 얘가 1차 목표가 딱 찍고 온 거예요. 지금 DI 파워는 여기가 18,000원이에요. 자, 근데 주봉에서 조정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추세는 이쁜 거예요. 그죠? 근데 사기가 힘들어. 사기가 살 타이밍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샀다면 아까 DI 파워처럼 이런 꼴이나 5일선 근처에 샀을 거야. 깨면 손절하려고. 근데 실질적으로 왜 손절하기 왜 생각이 되냐면 요 자리까지 너무 깊어요. 자리가. 그러니까 이 서한기의 공업은 되게 짧잖아. 여기 그죠?
그러니까 더 사도 되는데 얘는 여기서 사면 좀 깊어요. 이게 내 손절할 자리가 깊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밑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흥국을 봅니다. 흥국도 잘 끝나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하고 틀리게 이게 좀 가파르다 보면 급락했을 때 위험해요. 예를 들면 현대두산이 풀었고는 이식기어선이 안 가파르죠. 옆으로 가 있잖아.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가파르기 때문에 깨면 확 무너지는데 그런 과정을 좀 버텼다고 하면 또 빠를 때는 이런 친구들이 빠르거든요. 세력들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세력들도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세력들은 굉장히 느긋느긋한 애들이 있고 어떤 세력들은 굉장히 급한 애들이 있어. 근데 이런 세력들은 급하다고 보면 돼요. 단 여기만한 깨면 되는 거고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60선. 지금 수산중공업이나 DY파워나 이런 애들은 뚫어주고 있는데 얘는 못 뚫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달에 다음 주에도 여기 맞고 떨어질 수 있고 그전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리면 돼요. 시장 상황 보면서 사면 돼. 만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연히 뭐 21선까지 오겠죠. 만날 확률이 높아요. 만날 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주식을 오래 보다 보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확률이 커요. 잘 보세요. 여기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죠. 그죠? 가격 조정이에요. 기간 조정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물량을 이 친구가 싹 잡아먹었죠. 보이시죠? 얘네들이 세력이야.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이 급등할 때는 어떻게 급등을 하냐? 이렇게 급등을 해요. 자, 대동금속을 봅니다. 대동금속은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급등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여기서 뛰나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동금속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의 그 흥국을 잘 보고 계시면 돼요. 요렇게 조정이 들어왔는데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들어왔죠. 이 친구가 여기서 대량 거래 터지고 물량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넌 21선만 찍고 가라. 우리가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그러죠. 이런데 눌림목은 엄청 싼 거예요. 여기서 눌림목에도 살판인데 여기 생겼잖아. 근데 이 친구가 눌림목 딱 찍고 날아갔죠. 이렇게 그냥 날아갔죠. 요 과정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을 왜? 요런 수급에 의해서. 자, 그러면 흥국을 가만히 보니 일봉에서 지금 터졌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에서 그냥 날아가면 신경 쓰지 마요. 근데 만에 하나 지금 대동금속이 보여준 그러한 패턴을 들고 왔다. 이 친구가 잘 보세요.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날라고 이렇게 갔다가 21선을 찍는 긴 꼬리 음봉이 생겼다.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대동금속이 날아간 자리 여기가 되는 거예요. 차트는 거의 비슷해요. 세력들은 비슷하니까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럼 잠깐 고생을 할 수 있어도 쭉 날아가죠. 여기서만 잠깐 수익 봐도 10몇 프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흥국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서 손절할지를 알고 어디서 수익 낼지를 아는 거예요. 즉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고 들어가는 거죠. 주식은 계획의 영역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스코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상당히 이뻐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고 만에 하나 이 친구가 월 말에 요 세계 이동 평균선을 다 뚫었다. 그럼 정배열이 확증이 돼요. 그럼 다음 달부터 날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건설 기계 쪽이에요. 주봉을 보니까 중기적으로 뚫어줘야 될 자꾸 여기 맞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다스코가 다음 주에 갭을 띄워서 육선 위에서 출발했다. 깨지 않으면 빵 때려요. 빵 때리거나 올라가요. 대신에 못 뚫었다가 여기까지 와요. 두 가지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친구들이 꽤 많죠. 뭐가 있더라? 크라우레트 홀딩스가 있나? 이 친구도 엔간히 못 가요. 그죠? 손실은 아닌데 가지를 못해.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이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이제 다스코는 못 뚫었는데 크라운 홀딩스가 2주에 60주선을 뚫었으니 네가 만약에 60주선만 안 깨면 난 너를 살 거야. 포트에 가서 실제로 넣었어요. 몇 번부터 얘기해드렸고 안 깨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수익권이죠. 지금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 물론 저 같은 경우 자꾸 올라갈 때 더 사가지고 평단가가 높아져요. 그래가지고 손실권으로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손실권이에요. 저는. 더 날라갈 줄 알고. 자, 저는 우상향에 자꾸 더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손실 볼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많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다음 주에라도 60선 안 깼다. 그럼 유지가 돼요. 깨면 물론 고민해봐야죠. 이제. 왜냐면 이게 손절해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사실은 더 살 확률이 높아요. 여기 있잖아. 낮잖아요. 물건이체가. 그죠? 이쁜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월봉의 차트를 잘 봐야 되는데 다스코가 주봉에서 60주선 애매하게 끝나갔기 때문에 애매한 거예요. 그러나 다음 주 이후에서 출발해주면 역시나 이렇게 뛸 확률이 굉장히 있고 설마 출발 못해도 그냥 꾸준히 사시면 돼요. 제 생각에. 왜 여기인데 월봉에서 낮잖아요. 그죠? 추세 전환 턴 다 해놓은 거예요. 자, 현대일렉트릭까지 보고 잠깐 10분 쉴게요. 자, 현대일렉트릭 보면 추세가 이뻐요. 완벽히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야. 단지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봐도 완벽하게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죠. 시장이 안 좋아도 유지해주고 있고, 여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애매해서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니까 지금 날라가면 내비두고 굳이 사고 싶으면 요렇게 20선 찍고 나갈 때 사면 좋은데, 이 친구는 기간 조정도 이쁘게 해요. 기간 조정을 우상향으로 해. 보통 기간 조정을 할 때 옆으로 가거든요. 다스코를 가만히 보면 옆으로 가죠. 요런 게 수급이에요. 요런 게 세력들인데 옆으로 가잖아. 기간. 야, 현대일렉트릭은 기간 조정도 우상향으로 해요. 주식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죠? 우상향으로 하죠. 가격 조정은 이제 우상향으로, 이게 뭐라고 그러더라? 이거 갈매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게 저도 기법 공부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제가. 이런 걸 안 하려고. 근데 어쨌거나 이게 편하잖아. 갈매기고 뭐 그런 거 모르겠으니까. 뭐라고 있는데 뭐 어려운 용어 있는데 까먹었네. 이게 서로 거꾸로 반응하는 뭐라고 있어요. 주식 용어에. 아, 큰일 났다. 자꾸 뭐 술을 끊든가 담배를 끊든가. 자, 20선 눌러주고 갈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기간 조정을 옆으로 하고 있는데 위로 하는 거죠. 즉 이런 걸 추세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죠. 고점이 자꾸 높아지고, 그죠? 고점이 자꾸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저점에서 하면 되겠죠. 이런 게 하향인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이게 추세가 하향이고 우상향인데 이거를 일봉에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편하게 월봉에서 찾으면 돼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고.